네, 어제 오후 광주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한 책임 소재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건물 해체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건물이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 관계기관의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그 안전 의식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예. 기술적인 거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이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주체에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마 경제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밤을 지새워가면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죠. 예. 그러나 과연 그거에 준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거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를 한번 개발 주체에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고요. 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이게 무슨 저 정도의 건물의 해체 공법이라는 게 뭐 첨단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해체 공법에는 크게 이제 기계식 그 해체 공법과 발파식이 있는데 예. 기계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건물 같이 한 보통 5층, 6층 이하인 건물에 쓰는 방법이고 이제 초고층으로 넘어가고 수십 층 되게 되면 기계식으로는 어렵고요. 발파식 해체 공법을 쓰고 있는데 예. 이 기계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건물 한편에다가 이제 뭐 토벽을 쌓고 거기에 중장비가 올라가서 상층부터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해체하는 방법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맨 위에 층에 5층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소형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주요 구조부는 나중에 허물고 벽체라든지 바닥판 허물고 보호 기둥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허물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과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소형 중장비가 아니라 대형 중장비를 올렸을 가능성도 있죠. 예. 물론 이건 조사하면 금방 나올 거고요. 과연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기계식 해치 공법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떤 건물이 중력에 의해서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건 반드시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예를 들자면 이게 중장비가 올라가게 되면 건물이 무너져 내릴 수 있고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의 그 안전도 중요하니까 임시 기둥이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잭 서포트라고 그래서 임시 기둥을 태우고 그 위에서 이제 중장비가 작업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중을 줄여가면서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건데 예. 과연 그런 것들이 그 해체 계획서에 제대로 돼 있었고 그것이 또 현장에서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됐다 안 됐다라고 현장에서 판단은 여기서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말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 오후 2시부터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질까요? 뭐 제가 현장 조사 안 했기 때문에 뭐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해체 과정에서 그 하중의 문제, 수직 하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이제 예측이 되고요. 예. 네. 또 하나는 이게 뒷면 그 도로면이 아니라 그 반대편이죠. 거기는 상당한 이제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중장비 포크레인 같은 걸 대고 아마 저층부를 건드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걸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데 결국 그렇다 보면 이 건물 자체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무게 중심이 한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불행스럽게도 이제 도로 쪽으로 넘어갔던 거고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붕괴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붕괴 징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흔들림이라든지 평상시에 들리지 않는 어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나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깨지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심한 경우는 수주
또는 뭐 2, 30분 전부터도 이런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예. 여기서도 그게 분명했던 것이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대피를 했죠. 아하. 네. 이게 세월호 선장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만 살자고 나간 거예요. 거기에 안전관리자가 있어가지고 20분이라고만 하는 시간만 하더라도 이것이 도로로 넘어졌을 때는 무지막지한 그런 인명피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 20분이라고 하는 시간만 있었던 거로 이제 보도가 나오겠는데요. 그 시간만이라도 빨리 교통을 통제하고 했었다라면 이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거나라는 그런 그 안타깝지만 조심스러운 그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오후 2시에 광주 동구청 건축 과정의 브리핑도 있었는데요. 철거업체 시공사와 감리자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추정을 해주셨듯이 기존에 이제 해체 작업이 제출된 계획서 내용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떤 이런 해체 현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많은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상당 부분이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이분들의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또 이분들이 이제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뻘쭘히 서 있는 것 같아요. 노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업자들은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위험이 발생됐을 때 인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나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작업은 하지 않지만 그걸 유심히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구나. 이게 위험한 게 뭐가 있구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것만 주시를 하는 거죠. 예. 근데 현장에서 이분들이 위에서 볼 때는 노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뻘쭘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뭐 다른 일을 시킨다든지 또 일정 부분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이런 일이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현장이 그랬다는 거고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예. 이 현장도 그런 안전 그 관리자가 없었거나 또는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거나 이런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련 규정이 작년부터 대폭 강화돼서 네. 운영됐음에도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사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 특히 이와 아주 똑같은 게 잠원동인가요? 2년 예. 전에 있었죠. 뭐 예. 거의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 규정도 많이 개정됐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법이나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들어도 완벽하게 100%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에 가까우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침이 마련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그러한 규정이나 법칙이나 지침이나 계획서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지켜졌느냐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런 뭐 법 규정이 미비한 부분도 뭐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현행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법 규정이나 지침이나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안전의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봤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아까 네. 말씀해 주신 이제 기계식 해체 방법 중에 탑다운 방식이 네네. 토산을 쌓아서 가장 일반적인 예, 방법입니다. 그 위에 중장기를 올려놓고 네. 이제 위에부터 해체를 하는 위에부터 방식인데 그렇죠. 예, 이 경우에 좀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예. 그 하중을 이제 이 건물이 일단 노후화된 거고 또 허물다 보니까 이게 그냥 원치 않게 일시에 붕괴가 되면 주변에서 작업자라든지 작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하중이 정말 수직으로 잘 지탱되고 있느냐를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원치 않는 붕괴가 이루어지면 그 자체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고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부터 이제 바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이런 것부터 허물고 그다음에 보, 기둥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요거를 수평적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내려가야 되는데 예. 아마도 현장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좀 무시가 되고 후면의 어떤 측면이라든지 위에서부터도 여기저기 이렇게 뭐 뜯어먹듯이 이렇게 원칙에 준하지 않고 해체를 하다 보니까 이 건물의 무게 중심이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편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면 도로 쪽으로 쏠리고 그래서 건물이 물론 해체할 건물이지만 중심을 잃어버리고 전조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미흡했고 그것이 결국은 도로 쪽으로 불행하게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작업 그렇습니다.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 수직이나 좀 수평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예, 게 그 그렇습니다. 때문인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실제 이번 이 건물을 보면 많은 시민들의 영상을 보면 4, 5층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층 이하 저층 구조물을 부수는 모습이 관측됐다. 이런 그게 제보도 있거든요.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요. 그거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건물이 있는데 밑에를 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그러니까 건물이 중간부터- 그렇죠. 중간이든 어디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뭐 1층이든 2층이든 중간부터 이렇게 구조물을 철거해 기둥을 잘라내고 뭐 주요 구조물을 철거했다라고 하면 건물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붕괴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그것을 현장에서 기술자들이나 감독자가 있었다면 감리자나 이걸 모를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현장에서. 네, 실제 사고 징후가 있어서 현장에 있는 인력들은 긴급히 대피를 그렇죠. 했지만 예측을 사실 했다라는 거죠. 그 네, 사실은. 이 도로에 애꿎은 시민들이 그렇죠. 피해를 봤습니다. 예,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예. 물론 일하시는 분의 생명도 고귀하지만 죄 없는 시민들이 저렇게 많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아직은 뭐 명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인재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다단계 하도급으로 현장에 좀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얘기입니까? 예, 보통 현장에서 이런 일이 보통 일반적으로 하도급 정도까지는 일정 부분에 한해서 용인되는 경우가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예. 관련된 규정에. 근데 이것이 일부분에 대해서 뭐 하도급 한 번만 이루어지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것이 이제 그걸 재하도급이라고 하는데요. 하도급에 또 하도급이 뭐 심지어는 몇 단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아하.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현장 인부가 말씀하시기를 뭐 저희는 하청업체입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게 단순히 한 번의 하청인지 아니면 그게 또 두 번, 세 번에 거친 재하도급까지 이루어졌는지 결국 그 재하도급이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그 불안의 씨앗을 갖고 있는 거죠. 하도를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공사 대금은 쪼그라드는 거고요. 그 작은 비용으로 제일 말 따라 있는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하려면 사실은 뭐 안전관리 문제, 뭐 그 안전 뭐 어떤 대책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어우러져서 이런 사고를 가져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죠. 예. 네.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잠원에서 2년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수칙이 마련이 됐고 작년 5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제대로 그게 지켜지지가 안 않고 지켜지는 거죠. 이번 그때 잠원 사고도 보면 징후가 있었습니다. 20분 전에인가 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카톡으로 뭐 무너질 것 같다, 위험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오고 갔다라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 현장에서 바로 대피시켜 버리면 안 무너지는 건 어차피 해체할 거니까 무너지면 되는데 그 주변에 교통 통제하고 사람이나 통제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도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을 것이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벌써 인부들이 그 정도로 피할 시간이었다라면 거기 안전관리자가 있고 신호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누가 봐도 그거는 뒷면보다는 도로면 쪽에 많은 차량과 시민들이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지면 누가 봐도 이거는 엄청난 사고가 예견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치는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총체적인 그런 그 부실 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유족 측에 사과를 했는데 정작 이번 사고의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하도급으로 인한 역시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전과 관계되는 점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해보는 경험이 있는데요. 예.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이든 현장이든 제일 중요한 게 그 최고 경영자가 안전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걸 강하게 드라이브하면 그 현장은 확실히 사고가 적습니다. 예.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이죠. 암만 밑에 있는 하도급 업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위에서 결정권자가 강력하게 이 사업 현장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안전만큼은 제대로 해라라고 정말 여러 번 어떤 구두상이든 서류상이든
그런 그 강력한 어필을 했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예. 무서워서 못해요 이런 일을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이런 사고를 앞으로 이제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네. 좀 필요하다고 물론 뭐 보십니까? 관련 규정도 일부 손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그 어떤 현장이든 거기에 최고의 결정권자를 가진 사람에게도 예. 어떤 그것이 금전적이든 어떤 육체적이든 그런 벌칙이 가해지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불행한 예측이지만 더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건축물을 많이 지은 지가 이제 수십 년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는 이런 그 콘크리트 건물의 어떤 그 해체 작업, 예.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그 어떤 책임 소재를 좀 더 격상시켜서 본질적으로 이런 것을 안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그 대안책이 마련돼야지 뭐 그냥 다 어떤 그 형식적인 뭐 안전에 힘쓰겠습니다라든지 뭐 최선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안전에 관해서는요 법에서 강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